안녕하세요. 성령의 문화산책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은 비스처럼 하라 2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스처럼 하라 6번째 정보력에 해당됩니다. 보스의 정책 참모, 야전사령탑의 정보 담당관이 되어 정보를 수집하고 제안하는 정보 수집력. 최고위층을 보좌하는 비서들은 그 사정을 압니다. 핵심 정보를 알고 있는 셈이죠. 그런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회사로부터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회사로부터 배척받는지 그 메커니즘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사의 임원이 은밀하게 재혼을 했는데 그것을 알고 축하를 해준 사람은 정보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은 정보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이 바로 정보입니다. 비서는 고급 정보 사냥꾼이 되어야 합니다. 최고 경영자에게는 최고의 정보가 올라가게 마련인데 회사 운영에 관한 회계 정보부터 사원들의 인사 정보 그리고 경쟁회사에 관한 정보에서 사회 전반의 트렌드나 가십성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사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도 보고가 됩니다. CEO들은 항상 정보에 목말라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CEO의 갈증을 풀어주는 게 바로 비서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보에 대한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거기서 수집된 정보를 CEO에게 수시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거꾸로 분석하고 검증하고 확인하는 임무도 수행합니다. 아는 게 경쟁력이라 했습니다. 관리자가 되고 경영자가 되면 회사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부터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각종 정보의 귀를 열어둠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존의 수단이요 경쟁력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들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보는 당신이 회사 내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열쇠가 됩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 유용한 통로가 당신이라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핵심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비록 당신의 지위가 낮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당신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당신의 권력은 커지게 됩니다.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나름대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정보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사람을 읽어라.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남에게 알려주고 싶은 기본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자주 만나다 보면 의외의 월척을 건져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보를 얻는 제1의 요령입니다. 둘째, 부지런하되 영양가 있는 부지런을 떨어라.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시간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가 있는 만남은 나와 관심사가 다른 사람,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 나와 다른 부서 혹은 나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날수록 내가 가지지 못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얻게 되는 정보의 양은 부지런함에 정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에게 받고 싶은 게 있다면 상대방에게 줄 것 또한 가져가라. 정보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상호교환이 되어야 정보의 양이 확대됩니다. 넷째, 곳곳에 정보원을 두고 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하라. 정보통이라고 일컬어지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쉴 새 없이 전화를 건다는 점입니다.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전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사람을 만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니는 직장에서 부서 이동이 있어 다른 부서로 갈 때는 전에 근무하던 부서에 연락책을 선정해 놓고 그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 애경사나 인사이동 등에 대해서 수시로 연락해 줄 것을 의뢰해 놓는 것입니다. 다섯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라. 누가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인적 사항을 자세히 적어서 관리하고, 애경사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에 관해서도 기록을 유지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비서처럼 하라. 일곱 번째, 화술. 수다스럽지 않게 자신의 의중을 전달하고 상대를 설득하고 신뢰를 심어주는 비서화법.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건 상식이요 진리입니다. 상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가능한 한 상사의 바람직한 언행을 찾아내어 그것을 칭찬해주는 부하가 되어야 합니다. 칭찬이란 윗사람으로부터 들어야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부하로부터의 칭찬도 기분 좋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 하는 말은 나는 무식한 사람이다, 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제의 빈곤, 지식의 빈곤, 경험의 빈곤, 감정의 빈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잘하기는 고사하고 실수라도 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네 조상들은 일찍이 새치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라고 했는데, 이 죽이는 대상이 자칫 남이기보다 자기 자신이 되기 십상이라고 했습니다. 화술이라면 말 잘하는 기술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될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도 훌륭한 화법이요 화술입니다. 비서화법의 첫 번째 특징은 비밀음수입니다. 비서는 반드시 입이 무거워야 합니다. 비서란 명칭에 비밀이란 글자가 들어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비서화법의 두 번째 특징은 상사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인으로서 상사에 대하여 험담을 하는 것은 금기 중의 금기에 속합니다. 비서화법의 세 번째 특징은 상사를 편들고 역성들고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상사에 대해 험담을 하고 그 험담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보스를 역성들고 대변하며 한 걸음 나아가 칭찬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비서화법의 네 번째 특징은 직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서의 직언은 보스에 대한 애정과 공동 운명체라는 의식을 갖고 직언을 해야 합니다. 이상의 네 가지가 비서화법의 핵심이요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비서처럼 하라. 여덟 번째, 굿 매너. 겸손하고 친절하고 사리 깊은 태도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자기 표현법. 세상이 급변하면서 매너 따위는 하찮고 작은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형식 파괴, 격식 파괴의 시대에 웬 예절이냐 할지 모르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매너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역설적으로 격식 파괴의 정도가 심해지고 엽기 문화가 횡행할수록 매너는 사람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경쟁력이 됩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MBA 과정의 유수 기업의 CEO들을 상대로 당신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3%가 대인관계의 매너를 꼽았습니다. 비서는 몸가짐부터가 다릅니다. 내가 비서로 발령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우선 넥타이와 와이셔츠 그리고 정장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빗질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겼던 머리카락도 머리기름을 바르고 가르마를 탔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정갈하고 깔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몸가짐에서 문제가 될 것이 없는지 돌아봤는데 가장 신경에 거슬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흡연이었습니다. 내가 모실 상사는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담배 냄새가 풀풀 나면은 여간 민망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보스 곁에 가깝게 다가가 업무 지시를 받아야 하는데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날까봐 한 발 더 떨어져서 하명을 기다려야 했고 말을 할 때도 입을 자신있게 벌리지 못하고 우물거려야 했습니다. 비수로 발령받은 지 한 달 만에 담배를 완전히 끊은 것입니다.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외국어 능력도 중요하고 실무 능력도 탁월하고 영업력도 뛰어나야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기본적인 몸가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 되는 것입니다. 매너나 에티켓 같은 기본이 뒷받침될 때 다른 능력이 돋보이게 되는 것이죠. 매너와 에티켓은 인간적인 기본 바탕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매너보다 앞서는 태도라 했습니다. 처세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 겸손이라는 사실은 수많은 성현 위인들의 한결같은 충고이기도 하지요. 좋은 인간성으로 상대방을 사로잡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겸손을 체질화해야 됩니다. 매너의 최고 정점은 친절입니다. 법정스님은 2004년 여름 서울의 길상사에서 대중들에게 법문을 펼쳤을 때도 친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불교도 기독교도 유대교도 힌두교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친절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서처럼 하라. 9번째, 감정 컨트롤. 웃으면서 화내고 잔잔한 표정으로 상대를 뒤집어지게 하는 자기 조절 능력. 직장 생활을 해보면 성질이 불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사 중에도 있고 부하 중에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을 부리고 핏대를 세웁니다. 그러나 성질 살아온 사람 치고 남에게 대접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부하인 경우 참을성 없는 성격 때문에 결국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직장에서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톰 피터스가 미래를 경영하라라는 책에서 성공하는 직장인이 갖춰야 할 자질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라고 충고한 것을 보면 세상살이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동서양이 마찬가지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의 직장이 싫다고 다른 곳에 가봐도 신경 쓰이는 형태는 있게 마련입니다. 보기 싫은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폭탄주도 있고 성질 사나운 상사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환경과 맞닥뜨릴지도 모릅니다.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다고 하지 않던가요? 꼭 한 우물을 파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깔대로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 보면 항상 신규 직원에 머물게 될지도 모릅니다. 직장을 바꾸는 것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크게 성취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참고 기다리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루소의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에게 욕된 일을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는 결코 원수가 없으며 언제나 마음이 편안하고 집안에도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심보감은 한때의 분한 것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일본의 총리를 지낸 오부치 게이조는 일본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바보 같다는 말을 들을 만큼 잘 참았습니다. 인내, 인내 또 인내, 죽어도 인내, 영구 인내가 그의 철학이었다니 그의 인간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서처럼 하라. 10번째,
인간관계. 비서들이 인간관계에서 갖게 되는 또 하나의 특징을 꼽으라면 상사와의 관계가 매우 끈끈하다는 점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야말로 한 번 비서는 영원한 비서임을 실감할 수 있을 만큼 상사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스를 모셔보면 그분들이 질적, 양적으로 대단한 인맥을 갖고 있음에 놀라게 됩니다. 그들이야말로 인맥을 금맥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누구에게든 원만한 대인관계, 인맥관리는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세상살이 원칙, 즉 사람이 곧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공하려면 인간관계나 인맥 형성의 대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인맥이 실력이요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인맥 관리의 10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둥지 안에 담긴 알들을 돌봐라. 흔히 인맥 관리를 한다고 외부로만 눈을 돌리는 사람이 많다. 가장 기본적으로 신뢰와 애정을 쏟아야 할 대상은 당신의 둥지 안에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상사, 동료, 부하, 가족들에게 시간을 할애하라. 두 번째, 흐르는 인맥의 물결을 거스르지 마라. 모든 과거의 인연을 붙잡고 있으려 연연할 필요가 없다. 지위와 고민이 달라졌다면 자연스럽게 인맥도 물갈이를 할 것이다. 세 번째, 평생 모시고 싶은 멘토를 잘 모셔라.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입에 쓴 약이 되어준 분을 3명 이내로 뽑아 극진히 대접하라. 생신을 챙기고 자녀들을 챙기고 건강을 챙겨라. 네 번째, 만남과 대화는 신선함으로 채워라. 3번 이상 같은 주제의 대화가 반복되지 않게 하라. 일상의 잡념과 가십을 퍼붓기 위해 만나는 사람은 2명 이내로 줄여라. 그것이 곧 당신이 성장하는 길이다. 다섯 번째,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의 경계를 그어라. 이는 거래관계에 있는 대상과의 관계에 해당한다. 공적인 관계가 사적인 관계로 이어질 때 그곳에서 부정이 싹 튼다. 여섯 번째, 정보나 메시지로 소통하라. 취미에 대한 관심사나 소통도 좋지만 가장 깊이 있는 소통은 서로에게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낼 때도 그 사람에게는 늘 쓸만한 메시지가 있어 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일곱 번째, 예의 바른 그러나 내면을 드러내는 대화를 하라. 깔끔하고 흠잡을 데가 없다 못해 매력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만의 향기가 없으면 조화에 불과하다. 여덟 번째, 칭찬하고 칭찬하고 또 칭찬하라. 입에 발린 칭찬이라도 칭찬은 기쁨을 주기 마련이다. 상대가 가진 장점이 꽃피우도록 탄성을 지르며 감탄하라. 아홉 번째,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귀한 인연을 맺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을 입 밖에 소리내어 표현하라. 상대는 유쾌하고 따뜻한 당신과의 만남의 끈을 놓고 싶지 않을 것이다. 열 번째, 관계가 당신 삶의 질을 결정함을 믿으라. 귀찮다는 이유로 누구를 만나기보다 TV 앞에 자신을 방치하는가? 체온이 묻어나는 관계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줌을 잊지 않는다면 소홀함이 없을 것이다. 이상으로 비서처럼 하라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과거에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해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묻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더 젊었을 때 접하고 이 책대로
직장 생활을 했더라면 좀 더 나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는 인맥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중시 여기고 있고 또 좋은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하는 게 인맥 관리를 잘하고 또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상대에게 호감을 줄 수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게 만든 그런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읽었을 때보다 다시 또 한 번 더 이렇게 리뷰를 하니까 더 가슴에 와닿는 내용들이 많고 이 책이 젊은 직장인들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책이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제가 리뷰해주는 것은 사실상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이 책을 구입하셔서 정독을 해보시고 그대로 실천해보시면 큰 삶의 이정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유수처럼 하라 책 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다가 풀렸다가 하네요. 이런 환절기에는 건강관리에 특히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께서 안타깝게도 7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편지에는 돈과 권력보다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은 바로 건강이다 라고 했습니다. 건강을 잃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돈, 권력, 직위는 모두 쓰레기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그분의 사무실에는 공수래, 공수거라는 글자가 쓰여진 큰 액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자신을 사랑하고 돌아보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요. 삼성을 세계 인류 기업으로 만드시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이건희 회장님의 영면과 안식을 바라며 그분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오늘도 성령의 문화산책을 구독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신을 사랑하는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칭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